됐어요. 그래? 그럼 시작해 볼까? 물과 기름을 같은 컵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 안 섞인다! 그래? 정말 그런지 엄마랑 같이 확인해 볼까? 야, 제 말이 맞죠? 기름이 물 위에 떠 있잖아요. 정말 그러네. 왜 기름이 물 위에 떠 있을까? 우리 선생님이 기름이 물보다 가볍댔어요. 보세요. 아무리 흔들어도 그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저어도 섞이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 그건 안 배웠는데. 섞인다. 안 섞인다.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네가 한번 부어봐. 식초하고 물이 섞였어요. 그런데 기름하고는 안 섞여요. 그렇지? 그럼 우리 달걀 노른자를 넣어볼까? 엄마도 참, 달걀 노른자를 넣는다고 해서 섞이겠어요? 그건 두고 봐야지. 자, 어떻게 되는지 네가 한번 저어볼래? 네. 수리수리 마수리 섞여라. 정말 섞이네.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달걀 노른자가 서로 섞이지 않는 기름과 물을 섞이도록 해준 거야. 네가 좋아하는 마요네즈 있지? 사실은 마요네즈가 달걀 노른자와 식초, 기름을 주 원료로 해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그릇에 묻어 있잖아. 그때 세제로 닦으면 기름이 깨끗하게 닦이지. 그것도 같은 원리란다. 아, 그렇구나. 엄마, 우리 마요네즈 만들어 보면 안 돼요? 그럼 되고 말고. 그런데 엄마는 먼저 실험 결과를 탐구 보고서에 쓰고 나서 하면 좋겠는데. 알겠어요, 엄마. 허영 씨, 이번 추석 때는 언제 시댁에 가세요? 올해에는 추석 휴가가 길어서 가족과 베트남에 가려고 해요. 친정 식구들과 추석을 쇠고 고향에 가는 김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잔뜩 사오려고요.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과 함께 추석을 쇠시겠네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도 추석을 쇠요? 네, 한국에 추석이 있듯이 베트남에는 쭝투라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추석과는 좀 달라요. 그래요? 뭐가 제일 달라요? 먼저 한국에서는 추석에 3일 동안 쉬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의 쭝투는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추석에도 제사를 지내지만 베트남에서는 설날과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만 제사를 지내요. 저는 한국에서 처음 추석을 쐴 때 제사를 지내는 걸 보고 놀랐어요. 부모님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라 몇 대에 걸친 선친 제사까지 지내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베트남에서는 추석 때 뭘 해요? 베트남에서 추석은 한국의 어린이날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학교에 갔다 오면 선물을 받고 아이들을 위한 파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 치고 추석을 기다리지 않는 아이는 없지요. 추석이 어린이날이라고요? 한국의 추석과는 정말 다르네요. 베트남에서도 송편처럼 추석 때 특별히 먹는 음식이 있어요? 네, 반쭝투라고 하는 중국의 월병과 비슷한 빵을 먹어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갔다 올 때 선물로 사올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홍미 씨, 커피 마시게요? 나도 한 잔 줄래요? 네, 여기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홍미 씨도 알죠? 지난달부터 다문화 가정과 한국 가정을 연결해주는 프로젝트 시작한 거. 생각보다 처리해야 할 일이 많네요. 홍미 씨는 회사 생활이 이제 좀 익숙해졌나요? 회사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요. 대리님은 항상 무슨 일이든 책임감 있게 다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 점이 항상 부러워요. 안 하던 칭찬을 다 하고 부끄러운데요.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정말이에요. 항상 전문가답게 일 처리하시는 것이 부러워요. 저라고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았죠. 저도 처음에는 많이 헤맸어요. 실수도 많았고요. 또 외국 사람이다 보니 한국 사람과 사고방식이나 문화적인 측면이 달라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는 부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내성적이라 동료들과 관계 맺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대리님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군요. 당연하죠. 이러한 과정은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에요.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어려웠던 일들도 익숙해지고 편해지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감사해요, 대리님.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언제 한번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해요. 매번 같이 먹는다 하면서 생각만 하고 실행에 못 옮겼어요. 네, 프로젝트 끝나시고 한가해지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 시간입니다. 요즘 유기농 식품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20년 동안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오고 계신 충북 제천의 김영덕 씨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년 전에는 유기농법을 사용하는 농가가 거의 없을 때인데 그때부터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다 지으셨다니 대단하시네요. 저도 처음에는 남들처럼 농약을 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농약을 치고 집에 오는데 다른 날보다 더 눈이 따갑고 머리도 무거운 거예요. 그때부터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면 환경에 좋은 것은 당연하고 소비자들의 건강뿐 아니라 농사 지으시는 분의 건강에도 좋겠군요. 아니, 그런데 농약이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병충해를 예방하나요?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방법과 사용하는 재료는 다양해요. 그래서 농가마다 나름의 비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진딧물을 쫓으려고 진딧물이 질색하는 마늘이라든가 양파 삶은 물을 뿌렸어요. 그리고 5년 전부터는 흙과 물만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흙과 물만으로 농사를 지으신다고요? 네, 간단히 생각해서 농사를 사람이 아닌 자연이 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산과 들에 저절로 자라는 나무며 꽃은 약 한 번 안 쓰고도 무성하잖아요.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자연과 건강 모두 챙길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사랑생명 상담원 정미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장염으로 입원을 했다가 어제 퇴원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 상품명을 알고 계십니까? 아이사랑 종합보험이에요. 3년 전에 가입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보험 가입 시 약관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아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이 가입하신 아이사랑 종합보험은 아이가 다치거나 병으로 입원한 경우 일체 경비를 지급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입원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진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언제든지 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료비 영수증과 입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입원 확인서는 아이가 입원했던 병원에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서류는 어디로 보내드려야 하나요? 직접 회사로 보내주셔도 되고 담당 설계사분에게 전해주셔도 됩니다. 설계사분께 필요한 서류를 주시면 처리해드릴 겁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아니요, 잘 알겠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 오늘 한국 돈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 배웠어요. 그래? 당신 그거 알고 있었어요? 5만 원권에 나오는 사람이 5천 원권에 나오는 사람의 어머니라는 거. 뭐라고? 5,000원권에 나오는 사람이 이율곡이고 5만원권에 나오는 사람이... 신사임당요. 그래, 신사임당. 신사임당이 이율곡의 어머니니까 당신 말대로 5만원권이 5,000원권의 어머니가 맞네. 여보, 그런데 신사임당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 재능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신사임당만한 여성이 없지. 그림도 잘 그리고 남편 내조도 잘하고 아이들도 훌륭하게 잘 키웠으니까. 그럼 한국 역사에서 신사임당이 제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여성이라서 5만 원권의 모델이 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 물론 신사임당보다 훌륭한 여성이 많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머니로서의 위대함 때문에 사람들이 신사임당을 존경하는 거야. 그래서 신사임당을 한국의 어머니라고 하잖아. 아무튼 어머니는 위대한 거네요. 왕보다 어머니를 더 큰 돈의 모델로 사용하는 걸 보면 한국은 어머니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나도 진수, 은수의 엄마니까 앞으로 나를 왕보다 더 높게 생각해 주세요. 여보, 우선 왕보다 높은 나를 위해 커피 한 잔 끓여주세요. 뭐라고? 니찬한 씨, 일찍 출근했네요. 어제는 집에 잘 들어갔어요? 네, 선배님도 잘 들어가셨지요? 그럼요. 니찬한 씨,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첫 회식이었는데 어땠어요?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배가 부른데 자꾸 더 먹으라고 해서 정말 난감했어요. 설마 그래서 계속 먹은 건 아니지요? 네, 너무 배가 불러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 사람들은 모두 술을 좋아하나 봐요. 다들 너무 술을 잘 마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 회식은 일을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평소에 못 나눈 이야기도 나누면서 직원들의 단합을 다지기 위해서 함께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게 돼요. 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자리를 하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술을 권하면 모두 받아서 마셔야 하나요? 부장님이 원샷이라고 하시면서 술을 따라주시니까 모두 한 번에 다 마시던데 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해서 곤란했어요. 꼭 한 번에 다 마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만 마시거나
마시는 신용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아침부터 술 얘기를 너무 오래 하고 있네요. 그럼 술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찬한 씨 직장 생활하는데 다른 어려움은 없어요? 네. 사람들 모두 일도 잘 가르쳐주고 많이 도와주셔서 괜찮은데 야근이 많아서 좀 힘들어요. 제가 늦게 퇴근하면 아이가 계속 어린이집에서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건 일하는 엄마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고민이죠. 우리 회사에도 사내 보육시설이 생기면 좋을 텐데. 맞아요. 사실은 아이 때문에 퇴근 시간이 되면 항상 마음이 급해지는데 부장님께서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아, 그건 어떤 일을 윗사람이 먼저 하고 나서 아랫사람이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과도하게 확장돼서 그런 것 같아요.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니까 니찬한 씨 일이 끝나면 적당한 때에 먼저 퇴근하면 돼요. 네, 오늘부터는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일해볼까요? 여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글쎄, 오늘 오후에 점심 설거지하고 집에 있는데 한서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기요금을 더 냈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0번을 누르라고. 그래서 눌렀어요? 네. 그랬더니 당신 이름 말하면서 맞으면 돌려받을 계좌번호를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전지킴이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생각이 나서 얼른 끊었죠. 내용으로 보나 방식으로 보나 보이스피싱이 많네. 우리 회사 사람만 해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요즘 그거 한국 사람들도 속아서 많이 당한다고 하던데. 저도 처음에는 어찌나 놀랐는지 전화 끊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지난번 범죄 예방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도 당했을 거예요. 국가기관에서는 예를 들어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묻는 경우는 없다면서 그런 전화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전화가 오면 일단 전화를 끊고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면 된다고 해서 도움을 청했죠. 김순경 님이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고 걱정하지 말라며 가셨어요. 당신 많이 놀랐겠어요. 그래도 범죄 예방 교육 받은 보람이 있네요. 네, 그거 아니었으면 저도 아마 뉴스에 나왔겠죠? 아무튼 큰일 안 겪어서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수상한 전화 오면 안전지킴이에 도움을 청하면 되겠네요. 클래식은 쉽고도 즐겁다. 5년간 전회 천성 매진.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세의 유쾌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수준 높은 연주. 그리고 재미있는 해설로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음악여행.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춘천시민회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잔 씨, 방금 광고 들었어요? 금난세 공연을 우리 동네에서 한대요. 금난세가 누군데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지휘자인데 클래식 공연을 재미있게 해설해주는 것으로 유명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보러 갈까요? 글쎄요. 클래식 공연은 좀 그런데요. 전 클래식 음악은 가사도 없고 너무 오래 연주해서 지루하던데요. 괜히 갔다가 졸기만 하면 안 가는 이만 못하잖아요. 이 공연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휘자가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을 정도로 재미있게 설명해 준대요. 친구가 봤는데 공연 후에도 지휘자의 목소리와 음악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대요. 그래요? 그렇게 재미있대요? 네, 애들도 방학했겠다. 같이 보러 가요. 이런 공연을 언제 또 보겠어요? 여보, 여름에 왜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모자네? 그런데 이건 너무 작아서 은수도 못 쓰겠는데? 은수 모자 아니에요. 그럼 누구 주려고 뜨는 거예요? 당신 혹시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라고 들어봤어요?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라고요? 네. 자신이 태어난 날에 죽는 아기가 전 세계 200만 명이래요. 이 모자는 그 아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모자가 될 거예요. 이런 작은 털모자가 어떻게 아기를 살린다는 거예요?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곳에서는 아기들이 저체온증으로 병에 걸리기 쉽대요. 이 털모자가 아이의 체온을 보호하고 유지시켜서 신생아 사망률을 70%까지 낮출 수 있대요. 그래요? 이렇게 작은 모자가 그렇게 많은 생명을 살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당신 멋진데? 제 작은 노력으로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 땀 한 땀에 정성이 들어가요. 이렇게 멋진 일을 당신 혼자만 하면 안 되지. 나도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뜨개질 못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뜬 모자를 당신이 빨면 어때요? 뜨개질한 모자를 다시 빨아야 해요? 네. 모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찬물로 손빨래를 한 다음 잘 말려서 보내야 해요. 그럼 모자는 내가 빨 테니 당신은 빨리빨리 모자를 떠요. 알겠어요. 거의 다 떠가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민수가 어머니 말씀 잘 들었어요? 오늘은 엄마도 안 찾고 잘 놀던데, 그나저나 오늘부터 마트에서 일할 때 의자에 앉아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니 일은 좀 덜 힘드냐? 네, 의자에 앉아서 일하니까 전보다 한결 편안해졌어요. 하루 종일 서서 계산하다 보니 일을 마칠 때쯤 다리가 항상 부었는데 오늘은 훨씬 괜찮았어요. 그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 장시간 서서 일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어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심할 경우 핏줄이 터지기도 한다고 하더라. 지속될 경우 허리가 구부러지기도 하고. 암튼 조금이나마 일하는 환경이 좋아져서 다행이다. 네, 어머니.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하는 여성들은 육아 문제가 제일 걱정인데 저는 어머님이 민수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니까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렴 집에 있는 나보다야 밖에서 일하는 너만 할까. 네가 더 힘들지. 늘 고생이 많다. 제가 일이 힘든 애 많은 애 해도 하루 종일 아이 보시는 어머니가 제일 힘드시죠. 어머니, 늘 감사드려요. 별소리를 다 한다. 앞으로도 민수 걱정은 말고 일하거라. 영호야, 밥 먹고 숙제해야지. 지금 재미있는 만화 영화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고요. 그럼 조금만 더 보고 밥 먹자. 안 볼래요. 지금 밥 먹을래요. 그럼 손부터 씻고 밥 먹자.
밥 먹고 손 씻을래요. 너 꼭 청개구리 같구나.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어서야 엄마가 어디 살겠니? 청개구리요? 저 개구리 좋아하는데. 개굴개굴 우는 개구리 귀여워요. 그런 개구리 말고 청개구리. 너 청개구리가 왜 그렇게 슬프게 우는 줄 아니? 아니요, 몰라요. 엄마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옛날에 엄마 말을 무조건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어. 산에서 놀아라 하면 땅에서 놀고, 땅에서 놀아라 하면 산에 가서 놀고. 그러던 어느 날 청개구리 엄마가 병이 나버렸지? 청개구리는 엄마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라면서 이야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어. 그래서 청개구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청개구리에게 유언을 남겼지. 청개구리가 무엇이든지 반대로 하니까 강 옆에 묻어달라고 하면 땅에 묻어줄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청개구리가 정말 엄마를 강 옆에 묻은 거야.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엄마 무덤이 떠내려 갈까봐 걱정돼서 그렇게 우는 거야. 아무리 엄마 유언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슬퍼요.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럼 이제 손 씻고 밥 먹는 거다. 네, 엄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학생들. 별치가동?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생계가 어려운 우리 이웃이요. 해결 방법은 관심? 일자리 나누기. 봉사활동 참 좋지 그게. 함께하는 마음이요. 지금 당신은 바빠서요. 그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해야죠. 생각은 그만.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여보, 저 광고 어때요? 전 볼 때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게. 평소엔 사는 게 바빠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광고를 보는 동안 서로 돕고 나누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네. 그렇죠? 사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맞아요. 오랫동안 남몰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평생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해서 미담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을 보면 자신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 아무리 풍족해도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참 대단하지.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건가? 자신이 어렵게 살아봐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동병상련의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지. 어쨌든 중요한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어? 큰 도움을 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까? 그래요, 여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요즘 우리 경호가 학교에 안 가겠다고 떼를 써서 속상해 죽겠어. 아무래도 내가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까 경호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모양이야. 평소에 집에서 말하는 걸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성적도 엉망이고 경호한테 내색은 안 하지만 나 때문인가 싶어서 너무 미안해. 우리 성수도 그랬어요. 학교 수업도 어려워서 재미없고 친구들이 놀린다고 매일 울고불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 자녀들만 모아서 가르치는 뭐더라? 대안학교, 거기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재미있게 잘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난 우리 경우가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그냥 잘 적응해줬으면 좋겠어. 대안학교에 다니면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이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 놀 수도 있고 공부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그러다 영 못 따라가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말이야.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같은 걱정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무조건 적응하라고 몰아붙이는 것보다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차근차근 적응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부족한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한국 문화도 배우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수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외국인 교사가 여러 명 있어서 수학이나 과학을 외국어로 가르쳐준대요. 좋은 학교네. 일반 학교에서도 이중언어 교사를 두고 아이들의 학업을 도와준다는데 우리 경호가 다니는 학교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는 것 같아. 일주일에 몇 시간씩 방과 후에 숙제를 도와주고 한글 공부를 시켜주기는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고민이네. 대안학교에 보내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긴 그래. 경호 아빠하고 상의해봐야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 시간입니다. 요즘 유기농 식품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20년 동안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오고 계신 충북 제천의 김영덕 씨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년 전에는 유기농법을 사용하는 농가가 거의 없을 때인데 그때부터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다 지으셨다니 대단하시네요. 저도 처음에는 남들처럼 농약을 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농약을 치고 집에 오는데 다른 날보다 더 눈이 따갑고 머리도 무거운 거예요. 그때부터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면 환경에 좋은 것은 당연하고 소비자들의 건강뿐 아니라 농사 지으시는 분의 건강에도 좋겠군요. 아니, 그런데 농약이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병충해를 예방하나요?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방법과 사용하는 재료는 다양해요. 그래서 농가마다 나름의 비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진딧물을 쫓으려고 진딧물이 질색하는 마늘이라든가 양파 삶은 물을 뿌렸어요. 그리고 5년 전부터는 흙과 물만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흙과 물만으로 농사를 지으신다고요? 네, 간단히 생각해서 농사를 사람이 아닌 자연이 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산과 들에 저절로 자라는 나무며 꽃은 약 한 번 안 쓰고도 무성하잖아요.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자연과 건강 모두 챙길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following us. Don't forget to click the register button to help us. Thank you very much.